자, 일단 대표님께 오늘 시장에 관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는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시선으로 보시나요? 오늘 상승이 오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말해주세요. 지난주 시장에서 금융시장 내에서의 특이 동향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휴장일이 길었지 있죠. 않습니까? 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화, 수, 목요일 네. 경우에서 네. 한 4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쫙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금요일과 어제 4천억 이상의 매수, 환매수를 네. 진행을 했고요. 투기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매수하는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 6천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어요. 선물을 매수하더라고요. 선제적 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주식을 과도하게 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선물로서의 먼저 커버링을 하는 형태로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만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찍고 재상승의 전환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던 중에 너무 반가운 소리인데요. 혹시나 일시적이진 않을까? 한켠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긴 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의 6천억 이상 매수는 최근 내, 그러니까 한 3, 네. 4개월 내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뭐 내일 매도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오늘 장에서 이런 공격적 매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각이 변화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은행원 섹터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악재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HBM과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요 오늘 그 HBM과 관련된 가장 그 큰 수혜라고 할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첫 번째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죠. 두 번째는 TSMC. 네. 세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로까지. 엔비디아는 소폭 강세 플러스였습니다. TSMC는 5% 상승했고 마이크론도 1% 상승했어요. 좋았고, 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이번에 제재안이 실제로 영향도가 그렇게 큰 악재였을까? 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네.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한 내용에서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겁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계속 네.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놀랐어요. 하듯이 놀래서 네. 겁에 질려서 어떡하나 시장 이러고서 또 봤는데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 방향 전환의 시그널들이 몇 가지 흐름 네. 내에서 보여진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시장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 그럼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5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그게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서요. 5이슈 대표님 바로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정상화 단계로 네.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5이슈 한번 같이 아이고.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 통제, 기로에선 한국 반도체라고는 부정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되어 있긴 한데 네. 대표님 생각은 좀 다르신 거죠? 저는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을 제가 쭉 읊어 드릴 테니까 네. 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섹터를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에렌솔, 삼바, 삼바, 셀트리온, 현기차. 현기차, 그다음에 그 KB금융, 신한, 네이버. 이게 이제 시총 10개 종목이거든요. 전 네이버 네이버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왔죠. 올라왔죠. 최근에 그리고 올라왔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만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현차도 물론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지만 네. 20만 원대에서 22만 원 수준까지 좀 올라왔어요. 10% 움직임이 정도 나왔고, 그죠? 움직임이 네. 나왔고요. 은행주는 두말할 필요 없을 맞아요. 거고요. 바이오 섹터도 흐름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을
시켜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에렌솔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최근 내에서의 흐름에서의 가격을 보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일정 구간 상승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 종목만이 현재 저평가돼 있고 못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해볼 때 시장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변화가 됐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그럼 어떤 종목이 바닥치고 올라가겠습니까? 반도체가 문제겠죠. 네. 그럼 반도체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추가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12월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산타랠리 산타. 많이 네. 올해는 올까요? 옵니다. 옵니까? 올해는 오는 게 네.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안 왔어요. 저 기억나요. 재작년에 안 왔죠. 재작년에 22년도에만 안 네. 오고 최근 5개년 동안의 12월 장을 보게 되면 네. 그래도. 모두 상승을 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안 왔고 나머지 4번은 산타가 왔었고요. 제가 산타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지금 연락 되세요? 그럼요. 산타랑?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락이 됐었고요. 네. 저희 애들이 크는 바람에 지금 연락 안 그래요? 되는데 후배들을 네. 통해서 연락하면 됩니다. 다시 빨리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해놨어요. 네, 올해는 해놨어요? 꼭 그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하라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타님이?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요. 대답 안 하셨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올해는 꼭 와 네. 달라 14해서 얘기를 제가 전달했고요. 네. 그러면 산타랠리가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를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앞서서 뭐 최근 5개년 동안에 4번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디커플링화 되는데 한 달 시차를 두고 커플링 되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많이 그러니까 11월 내에서의 흐름들은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12월 장에서는 매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 네.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은 이제 금리와 연관된 내용들이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국 경기 나쁜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려감이 나왔어요. 네. 경기 상향, 경기 동향이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로의 상황을 판단할 때는 장단기 금리 차를 봅니다. 장기 금리가요, 단기 금리는 앞질러 버립니다. 금리로 먼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 3년과 10년 국고채 수익률을 보면 3년은 2.6, 10년은 2.9, 스프레드가 한 30bp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딜러들은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한국 시장 안 좋기 때문에 매도 연일하는 거야. 네.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만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 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하죠. 최근 내 8, 9, 10, 11월까지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0조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해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얼마 매수했을 겁니다. 30조 원 매수했어요. 30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시장 용어로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긴 한데 돈을 빼는 게 아니고 잠깐 피해 있자. 우리가 그래서 보통 경기방어주나 뭐 등등등 그쵸. 종목으로 네. 옮겨가는 때가 있지 옮겨가죠.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변동성이 심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긴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빼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에서 일부 정리를 해서 채권 시장에 돈을 담아 놓습니다. 시장이 개선되면 이 돈을 바로 옮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빼가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고 우려스럽긴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회피 네. 성격에서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우리가 나쁘게만 판단할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산타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저희가 듣던 중에 반가운 모습인데 산타랑 연락되신다고 하니까 네. 믿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섹터
열어보면서 네. 어떤 섹터 바라보시는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미 힌트는 주셨어요. 그렇죠. 반도체 쪽 이제는 보자고. 네. 어떤 맥락에서 포인트 조금만 짚어가 볼까요?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네. 그 내용 상황에 대한 알려주셨죠? 흐름들을 말씀을 네. 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위기설이다, 반도체가 침체다, 겨울이다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악재성 내용의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경기 업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번 11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도록 반도체 뭐 수출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실적은 안 좋았지만 메모리 분야에서의 반도체 수출은 성과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는 되고 있다. 7조 원 네. 규모로 메모리 쪽에서 수익을 발생시켰기 네. 때문에 올해 통틀어서 1, 2, 3분기 7조 원 수준이거든요. 6조 7천억, 7조 4천억, 7조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다만 디램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빠졌어요. 이 부분이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동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굉장한 저평가.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총상위 10개 종목을 쭉 열거해드리면서 네. 나머지 8개 종목은 어느 정도의 주가 상황이 반영돼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흐름의 정상화 수준에서의 상황이지만 반도체만큼은 최근에 저평가산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지수의 긍정적인 뷰로의 시장을 접근한다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먼저 사야 된다고. 아이고, 벌써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껴놓던 이 꿀단지를 제가 한번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대표님이 이제 벌써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네.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손이 잘 안 나가시고 너무 주변에서 악재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접근 자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조금 이제는 어려워요.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7만 원대만 네. 해도 삼성전자 6만 원대만 오면 난 사겠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6만 원 깨지니까 살까 말까. 5만 원 초반까지 오니까 이거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외국인들 수급도 안 오고. 외국인 수급은 올 초중반에 56.5%까지 올라갔다가 51.4%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의 최저선은 50%거든요. 50% 선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지분율 최저선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수급적 측면에 외국인은 계속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하는데 50%에서 5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 20년 동안의 통계적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51.4%라고 한다는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상황에서 보면 5만 8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뚝 떨어졌죠. 그리고 5만 6천 원까지 반등 주고 지금 5만 4천 원, 5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볼 때죠. 지금 사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뭐 쌍바닥이라고도 하고 더블탑이라고 네. 투바텀이라고도 네. 하고 그 두 번째 바닥에서 주식을 사라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소부장이나 기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상황 하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 차례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장비주, 밸류체인주들 그렇죠. 가는 건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정상화 시장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상으로는 일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네. 그렇죠. 목표치는 좀 더 상향화 시켜서 네. 정상화 수준에서의 지수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까지의 시장 흐름에서의 상승 단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산타 랠리와 겹쳐진다면 조금 상향화할 수도 있겠죠. 산타 불러주실 거잖아요. 제 후배 통해서 연락 드렸다니까요. 네. 제 후배가 아직 산타하고 교감을 갖는 네. 자녀분들이 있기 연락이 때문에 되는, 12월이면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 저희가 좀 결론을 네. 좀 이렇게 간결하게 좀 들어보자면 대표님 어떻게? 가격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격 전략도 좋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좋습니다. 저는 5만 4천 원 전후로 해서 접근 요망하다라고 보고 요망하다. 있고요. 그러면 얼마까지의 가격을 맞아요. 두고 궁금해요. 판단할지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 지점에서의 최초 지점은 6만 4천 원입니다. 6만 4천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온 뒤에 급락이 5만 원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 장이 2,600포인트 전후까지의 시장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등치시킨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은 6만 4천 원 수준에서의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5만 4천 원의 가격이라
한다면은 최소한 10한5% 정도 네. 수준에서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의 해당 종목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을 두고 판단했을 때도 접근해 볼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랑 같이 오겠네요. 산타가 먼저 오고요. 아, 그다음에 올까요? 삼성전자가 네. 그 뒤에 옵니까? 흐름을 네.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